다음 주제입니다. 미래 먹거리 분야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도정보다 민선 8기는 다양한 신산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도심 항공 교통 산업인 UAM을 시작으로 뭐 우주 산업, 뭐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 뭐 바이오 육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현안들인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강철남 의원 먼저 하실게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전제를 먼저 달고 일단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산업 자체가 지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화하고 MOU도 체결해서 우주 산업의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로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산업과 관련돼서 연구기관이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구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기관 산업이나 어떤 우리 제주도 연관 산업과의 어떤 발전 방안을 더 세밀하게 모색을 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UAM이라든지 수소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UAM, 도심 항공교통. 이 말 자체가 저는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제주형 UAM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UAM이 가능합니다.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항공으로 이제 교통을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UAM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고, 특히 최근에 발표한 도심 항공교통에 대한 용역 결과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관광형 UAM입니다. 거의 뭐 제주는 성산포를 갔다 왔다 하고요. 중문을 갔다 왔다 하고요. 이게 과연 도민들이 쓸 수 있을까요? 지사께서는 지난번 언론 대담회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도민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요금도 대중화시키겠다. 분명 말씀하셨고 저하고 도정 질문 했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용역 과정을 보면 관광형 UAM이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이 사실 이 UAM을 쓸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수소 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적자가 생기고 있고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UAM도 그렇고 뭐 수소를 이용한 트램이라든지 이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지금 미래 먹거리인지, 대기업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인지, 도민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인지, 저는 이 두 가지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중체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과연 얼만큼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죠. 하여튼 체감이 안 되고 있으니 하여튼 도민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뭐 막대한 예산, 뭐 제도 필요해서 그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 기업들이 또 제주로 또 이전해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잇따라 이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적으로 과연 제주가 우위에 있을까 어떤 기대, 우려가 좀 교차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좀 제도 개선이나 과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5월달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의 중심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그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네. 높은 한 19.1% 정도 되는 그런 재생에너지 효율이 높은데,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서 지금 수소, 그린 수소를 하겠다는 네. 취지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그린 수소를 했을 때 제주도가 가져와야 될 여러 가지 비용 부담, 그린 수소가 일반 그 에너지 연료에 비해서 한 5배가 높고요. 네.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 수소버스를 가져오겠다는 공약 발표를 했는데, 그 비용만 300대로 했을 때 한 1,50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다가 또 수소 트램까지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조 가까운 예산들이 이 수소와 관련된 분야에 투입이 되는데,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과연 국고로 얼만큼 확보를 하고 지방비로 얼마나 확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의 지방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도 않은데 너무 큰 사업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닌지, UAM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그 말고도 지금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들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도 하겠지만 우리 도의 고민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 그 구 탐라대 부지로 활용한 하원 테크노 캠퍼스 지구 단위 계획 이제 용역의 기술 용역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 가장 먼저 우주 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이게 육성 전략이 차원에서 분명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주 산업에 이렇게 적도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건 우리 뭐 거의 상식 비슷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가 일단 가능성이나 지리적 장점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게 어떤 세제 혜택 정도로는 분명히 부족하다. 기업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지와 인력 확보 문제,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우리가 가장 부족했던 카카오가 와서 느꼈던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관련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이 너무 부족하다.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 하원 테크노 밸리에서 과연 다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와 좀 다른 방식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